자, 다음에는 우리가 연필로 스케치를 해볼 건지를 하고 연필만 가지고 명암을 넣는 방법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케치하는 요령이 있는데요. 이 요령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그림을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터잡기라는 게 있는데, 털을 잡고 그 안에 그 털을 잡은 그 안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그려주면 그림을 매우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털을 잡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 어느 정도 크기로 그릴 것인지 먼저 확정을 하고, 어느 위치에 그릴 건지 이런 것들을 확정하는 겁니다. 어느 위치에, 가운데 위치에 이 정도 크기로, 가운데 위치에 이 정도 크기로 이렇게 꽃을 그린다고 했을 때 꽃의 중심을 우리가 항상 파악을 해야 됩니다. 꽃이 이 정도 크기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꽃의 중심이 꽃술입니다. 꽃술 위치를 이 정도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여기에서 무궁화 꽃잎을 그릴 건데, 무궁화 꽃잎은 5개입니다. 무궁화 꽃을 그릴 건데 그 꽃잎 5개를 이렇게 털을 잡아서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털을 잡았죠. 그럼 그 터가 잡힌 그 안에서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인 형태를 그려주는 겁니다. 터가 잡히면 구체적인 형태를 그려주는 거 훨씬 쉽죠. 이 터가 잡힌 안에서만 구체적인 형태를 그려주면 되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 무궁화가 들어갈 자리 터가 있으니까 여기 구체적인 형태는 나중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형태가 이게 완성이 됐습니다. 항상 무슨 그림을 그릴 때도 먼저 이렇게 털을 잡아서 위치를 선정하고 크기를 확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터가 잡힌 안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그려주고, 맨 나중에 이렇게 꽃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라인적으로 이렇게 스케치가 끝났으면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빛을 받는 부분과 안 받는 부분을 구분해서 빛 안 받는 부분을 조밀하게 곱게 명암을 넣어주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빛의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화살표로. 지금은 빛의 위치가 거의 한 대략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빛을 안 받는 그늘 부분을 살짝 곱게 이렇게 명암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라인 스케치가 끝나면 이렇게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빛 받는 부분과 안 받는 부분에 구분을 하셔서 빛 안 받는 부분에 이렇게 곱게 명암을 깔아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벌써 이렇게 그림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보이는 게 이렇게 보이죠. 벌써 이렇듯이 스케치가 끝나면 가장 중요한 게 빛 받는 부분과 안 받는 부분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명암을 깔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이 진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1번 라인 스케치가 끝나면 2번에 빛 받는 부분, 안 받는 부분 구분해서 안 받는 부분, 그늘 부분에 명암을 약하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진한 부분부터 이렇게 식물의 결 따라서 터치를 넣어주는 겁니다. 라인 선으로요. 식물에는 결이 있죠. 그 결 따라서 이렇게 선을 그어주는 겁니다. 식물들이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수분을, 양분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결 따라서 이렇게 진한 부분부터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무궁화를 보면 이 꽃줄 부분에 굉장히 짙은 빨강색이 존재합니다. 그걸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긴 선으로 쭉쭉 무궁화는 이렇게 길게 얇은 붉은 실선이 있습니다. 결 따라서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자, 이번에는 재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종류 물감이 있는데요. 이 두 개는 튜브에 담겨 있는 물감이고요. 이것은 고체 케이크 물감입니다. 물감을 카라멜처럼 녹여서 하나씩 이렇게 붙여 놓은 건데요. 붓에다가 물을 묻혀서 이렇게 훔쳐내서 그림을 그리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보이기는 양이 적은 것 같아도 굉장히 많은 양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체 케이크는 값이 좀 비싼 반면에 알료 가루가 굉장히 퀄리티가 높습니다. 그래서 좋은 그림을 밝고 선명한 좋은 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튜브 물감인데요. 이것은 투명 물감입니다. 그러니까 물로서 그 명도를 조절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과슈라고 이것은 불투명 물감입니다. 이것은 흰색을 가지고 명도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붓이 있는데요. 이 붓은 이런 배경을 넓은 분칠할 수 있는 평붓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둥근 붓이 있는데, 둥근 붓 중에 요것은 단비털이고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잘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세 가지는 그 합성모인데요. 합성모는 마모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붓이 좀 약간 뻣뻣합니다. 단비틀에 비해서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우개 있고 연필들이 있는데, 사비연필, B연필, HB연필 세 가지가 있는데, 사비연필로 스케치를 하게 되면 위에 그 물감을 채색을 했을 때 밑에 그 사비연필 라인이 연필선이 다 진하게 이게 들여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싫은 경우에는 HB나 H연필류의 그런 H연필들로 스케치를 하셔서 이 선이 가급적 덜 보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파레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르시라고 하는 세계 최고 고퀄리티 수채화 전문지가 있습니다. 수채화를 그릴 때는 항상 다른 장비에 투자를 것보다는 종이에 그 투자를 많이 하는 게 그 결과물이 좋습니다. 다른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종이가 이게 좋지 않으면 결과물이 나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패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면이 다 풀 제분이 되어 있습니다. 풀 제분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그림을 수채로 완성하고 나서 이렇게 나이프로 커트칼로 한 장씩 이렇게 뜯어내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따로 뭐 이게 종이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테이프를 바른다랄지 아니면 앞전을 박을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수채를 그릴 때 붓 끝에 묻어 있는 그 물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요. 지나치게 붓끝에 물이 많이 묻어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붓끝을 대서 물을 좀 이렇게 배출을 해서 이렇게 물의 양을 조절하는 그런 수건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 옛날에 지금은 잘 나오지 않는데 옛날 기저귀입니다. 옛날 기저귀가 가장 그 물 조절하기에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안 보이지만 물그릇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수채를 그릴 때 물그릇이 작으면 이렇게 물을 자주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물이 깨끗해야지 굉장히 깨끗한 그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이 깨끗하게 그려지려면 자주 물을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큰 물그릇을 갖다 놓고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수채화 그 실기를 들어가면서 수채화의 기초 기법 그리고 그 색채 선택법 그리고 실전적으로 이렇게 수채화를 그려 들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세계 최고 제품이라고 하는 아르시라는 종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르시는 사면이 제본이 되어 있습니다. 사면이 이렇게 풀 제본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칼을 집어넣을 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칼을 집어넣어서 하나씩 이렇게 한 장씩 벗겨내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벗겨내서 하나씩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따로 이렇게 그 종이를
이렇게 화판을 부착시킬 필요 없이 편하게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채화 종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채화 종이는 되게 구람수를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물로 부셔서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종이가 굉장히 질기고 두꺼워야 됩니다. 그래서 종이를 주로 이렇게 면 성분으로 만들게 되는데 그 커튼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보는 것처럼 100% 커튼입니다. 여기에서도 산 처리가 되지 않은 100% 커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 면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300g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그 그림 그리는 종이는 g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많을수록 종이가 두껍고 질기고, 그리고 숫자가 적을수록 그 종이가 얇아지고 질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채화로 그림을 그릴 때는 300g 이상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수채화 종이를 구입을 하실 때 이게 몇 g으로 되어 있는지 g 표시를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채화 종이로는 300g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300g에서 350g 그 사이가 수채화 종이로서 적당한 그런 두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수채화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채화 기법은 그 그레데이션 기법하고 이렇게 번지게 하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그레데이션 기법은 이렇게 처음에 진하게 이렇게 물감을 칠하고, 그리고 물에 헹겨 가지고 이렇게 점점점 흐려지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그라데이션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번지는 기법은 먼저 물을 종이에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풍부하게 이렇게 좀 묻히시고, 그 다음에 이 물기가 이렇게 마르기 전에 이렇게 물감을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모세관 현상인가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이 쭉 퍼집니다. 물감이 이렇게. 이게 이렇게 번지는 기법이고요. 이것은 그라데이션 기법입니다. 이 두 가지 기법을 적절하게 이렇게 혼용을 하셔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